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석우입니다. 오늘 양대 시장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내부적인 요인, 이러한 부분보다는요, 해외 불확실성, 대외 불확실성이 점차 완화가 되면서 누그러진 것이죠. 바로 이것이 상승의 원동력이 됐는데, 우리나라만 상승했느냐? 아닙니다. 주변 증시 모두 상승 마감한 동반 상승세여서 나름 긍정적인 요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우선 대외 불확실성 여러 가지 있었죠. 가장 중요한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 지금 해결 구도로 간다. 계속 전쟁은 하고 있지만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문제 0.25%, 25bp라고 하죠. 인상, 그리고 앞으로도 인상 계속 하는데 예상 수준, 그리고 중국의 코로나 확산 이슈, 이게 있었는데, 그래서 중국 증시가 급락을 했었는데,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가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보시면은요, 미국 연거퍼 3일째 양봉을 그으면서 3일째 오늘도 1% 상승했거든요. 지금 보시는 흐름이 나스닥이고요. S&P, 다우산업지수 모두 상승 흐름이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소폭 상대적으로 약한 흐름이었지만 모두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중국 증시 장중에는 약세의 흐름이었지만 1% 넘는 상승세, 그리고 대만 증시는 우리나라 증시보다 좀 더 약하긴 했어요. 보합선 계속 하루 종일 유지가 됐고요. 홍콩 항생지수 2% 넘는 하락세에서 다시 플러스로 돌려 세웠어요. 이러한 흐름, 주변 증시와 연동된 글로벌, 제가 말씀드렸었던 거 기억하시나 모르겠네요. 세이프티 랠리라고 했죠. 안심 랠리. 이러한 악재가 조금씩 누그러지면서 올라가는 흐름, 호재가 있다라기보다는 악재가 해소되는 흐름이 지금장의 관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 안에서 지금 외국인 기관의 매도를 개인이 받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근데 장중에는 이게 반대였어요. 네. 뭐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즉, 외국인 기관, 개인, 서로 순환매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에요. 그러면서 연기금의 매수가 눈에 띕니다. 최근 들어서 중간중간 한 번씩 연기금의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거를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 역시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니까 개인이 팔고 끌어올리니까 상대적으로 강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겠어요. 저점에서는 개인이 사는 거고요. 끌어올리는 거는 그 이후에 외국인 기관이 하는 거다. 이렇게 요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 그럼으로 인해서 0.46% 상승. 어제 종가상으로는 돌파해서 끝나죠. 여전히 같은 맥락입니다. 저는요. 이제 와서 또 상승으로 간다 하시는 분도 많을 텐데요. 이걸 크게 봤으면은 박스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텐데 2850선까지는 그대로 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증시를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오늘 상대적으로 더 강했죠. 0.9% 상승. 이러한 흐름 안에서 그러면 지금 종목별 장세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 잠깐 보시면은요. 삼성전자 한번 잠깐 보시죠. 0.7% 하락이에요. 0.7% 하락. 하이닉스는 보합이에요. 장중에는 2.4%까지 하락했었거든요. 장중에 차익 매물이 나온 거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장중에는 1.5%가량 하락했다가 플러스 전환해서 1.6% 상승, 종목별 장세. 그리고 앞에서 보신 것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하락했죠. 다른 종목이 메꾸니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종목별 장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하락했었던 종목이 오늘 올라갔고요. 어제 상승을 이끌었었던 하이닉스, 삼성전자, 얘네들이 조금
지수를 까먹었구나. 순환매가 진행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생각하면요. 오늘 하락한 종목, 하루 이틀 뒤면은 올라갈 수 있겠다. 오늘 상승한 종목, 여기서 쭉쭉쭉쭉 더 올라가는 기보다는 뭐 한 번 더 올라가면 좀 조정 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 여유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라. 즉, 매수도 너무 서두르지 말고 매도도 너무 서두르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2850선에서까지는 그러한 순환매 흐름, 종목별 순환매 흐름, 수급별 순환매 흐름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다만 단기 접근, 단타에 뭐 너무 목매이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하고 싶으시다면 이러한 종목들 한번 생각을 하시고 좀 며칠 올라간 종목 한번 털고 며칠 떨어진 종목은 사고 이렇게 하지만 그 종목 고르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새로 사고 싶은 신종목은요. 가만히 보다가 며칠 조금 조정을 주면 그제서 주워 담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관심주 상위 종목들 한번 보시죠. 안내비 상위 종목으로 올라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거 정치인 관련주죠. 오늘 11% 상승하면서 제가 웬만하면은 이 정치인 관련주는 잘 안 하려고 하는데요. 너무 상위 종목으로 올라오면서 특징주로 남았네요. 11% 넘게 상승하면서 10만 원 선을 드디어 또 돌파를 했습니다. 안철수 총리설에 바로 이러한 부분이 올라갔는데요. 만약에 안철수 전 대표가 총리가 된다면 1600억 주식 가지고 있는 거 백지 신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왜 주가는 쑥 오를까? 그래도 이 보안주 관련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안철수 이 전 대표가 인수위원회 그리고 총리직까지 유력한 후보군으로 되면서 관련 업종에 호재를 불어일으킬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너무 이 종목에 휩싸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는요. 매수 관점보다는 오히려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은 일단 이익 실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 즉 전 고점 때 가능은 합니다만 그거 먹으러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 조정 시에는 가능해요. 5일선 근처.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펄어비스가 오늘 5% 상승하면서 관심주 상위 종목으로 올라왔습니다. 내용을 보면은요. 펄어비스 중국 판호 허가, 중국의 검은 사막 모바일 4월 출시. 요게 중요하네요. 검은 사막 모바일 4월 출시 예정인 거죠. 작년 6월 달에 판호 서비스 허가 발급을 받았어요. 검은 사막 모바일이요. 그런데 아직 서비스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4월에 출시된다는 소식. 근데 이거 며칠 전에 증권가에서는 조금 얘기가 돌았었어요. 그러면서 한번 올라가는 흐름이 좀 나오기는 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판호가 발급이 돼서 드디어 서비스가 된다, 출시가 된다면은 4월 출시 그 전에 한번 주가가 상승 흐름이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지난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담은 좀 있어요. 하지만 중국 판호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더 큰 것 아닌가라는 판단. 이제 박스권 전 고점 종가상 돌파를 합니다. 긍정적으로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더불어서 이 게임주 관련해 가지고 NC소프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NC소프트 같은 경우 지금 고점에서 생각을 하면 반토막 이상 난 상태죠. 거기에다가 최근 들어서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사우디 왕세자 지분 매입에 대한 이슈도 있죠. 이러한 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저가 매수가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요. 57만 원, 2차로 70만 원 이렇게 보시고 접근하셔도 충분하다라는 점. 카카오 게임즈까지 일단 보시죠. 1차 저항선 87,000원 선까지는 1차 저항.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까에 대한 부분은 여기 와서 보자라는 생각입니다. 즉 여기 오면 일단 반 정도는 물량을 좀 덜고 추가 상승하면 나머지 반 전고점 트라이 할 수 있을까?
11만 원 수준이요. 트라이 할 수 있을까? 라는 정도 선으로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분할로 매도를 할 것이냐, 아니면 길게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는 일단 분할 매도 관점으로, 다만 5일선 근처가 만약에 조정 시 온다면 긍정적으로 매수 관점도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주 가운데 셀트리온 또 한번 보겠습니다.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요. 오늘 뉴스가 하나 나왔죠. 먹는 코로나 치료제, 화이자에서 만든 거요. 먹는 치료제. 예, 제네릭 라이선스 확보에 성공했다라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은 그래도 나름 자체적으로 치료제, 그리고 백신 개발 이런 것에 힘을 쓰고 있지만 제네릭 라이센스 확보를 해서 향후 복제약이죠. 복제약, 경구용 치료제, 복제약. 저개발국, 즉 좀 가난한 국가에 싸게 팔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대량 생산을 또 해야 되니까요. 이것도 하나의 모멘텀거리는 분명합니다.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보시면은요. 일단 최대 저항선 1차적으로 19만 원 선까지는 올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 기억나시나요? 뚝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중기적으로 보시는 분 좀 견디시죠? 했는데 오늘 그 근처까지 또 한번 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 한번 미끄러지고 조정이 한 번 더 온다면 또 한 번 쳐올릴 수 있는 요건은 분명히 된다라는 점. 그래서 21만 5천 원 선 정도까지도 그 다음 목표가로 보시고 접근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차 오랜만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관심주 상위 종목으로 올라온 이유가요. 이 중고차 시장 정부에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정부 대기업 진출 허용, 중고차 시장에 대기업 진출 허용. 바로 이 부분인데요. 차라리 허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2월 유럽 전기차 판매에서 전년비 80% 당연히 늘었겠죠. 시장 점유율이 문제인 거지. 이러한 이슈에 의해서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 플랫폼, 새로운 시장 개척, 먹거리 탄생,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긍정적인 부분 분명합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17만 원 아래에서는 저가 메리트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9만 원 아래에서도 저가 메리트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요 사이에서는 매수를 했죠. 그런데 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19만 원 선 이상은 봐야 되지 않은가라는 판단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빠른 시황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는데요. 잠시 후에 쪽집게 주식수다에서 다른 최근에 상승했었던 종목군,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종목군에 대해서 시황과 함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그 방송도 많이들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발빠른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응원 많이 해주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